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50대 이상 은퇴자가 524만 명에 달하는 등 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부담도 너무나 크고요. 질병 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은퇴자분들의 질병 치료비,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비책은 보험뿐이겠죠. 잠시 후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이 알찬 보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 함께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어린이 보험이라는 키워드로 자녀를 위한 보험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각자의 나이에 최선의 보험 선택해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 문자 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32-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치료에 대한 보험 준비 더 각별하게 중요해지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날이 갈수록 보험이 더 중요해지는 지금 2021년에 최선의 선택,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김정덕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새해가 되고 벌써 첫 달이 중순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때일수록 더욱더 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기술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치료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어떻게 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알차게 구성할 수 있는지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부분으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질 거냐면 지금 현재 실손보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 실손보험이 바뀐다는 게 이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실손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한번 풀어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암보험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예요. 암 진단보다는 발병률이 낮지만 이런 신기술 의료 치료가 굉장히 고가의 치료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담보 정도 하나는 구성해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고요. 또 암보험하고 못지않게 같이 오는 게 뭐냐면 이대질환입니다. 이대질환, 혈관질환이죠. 그래서 암과는 떼내야 뗄 수가 없는 바로 이대 혈관질환에 대한 준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술비 보험이 언젠가부터 굉장히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성비가 좋다, 보장이 넓다 해서 수술비 보험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 이 수술비 준비를 어떻게 하면 알차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보험이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가 와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실손보험이 7월 달에 확정이 되면서부터 문의 오는 게 뭐냐면, 실손보험 이제는 보험금 많이 청구한 사람들은 할증이 되고 보험금 청구 안 한 사람은 할인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오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한 문의는 잘 모르시니까 못 오고 있죠. 자, 실손보험은 현재 착한 실손이 15년에서 5년으로 바뀝니다. 15년에서 5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손을 어떻게 해요? 가입하고 15년 동안은 내가 가입할 때 받는 그런 실손 제도를 그대로 15년 동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4세대 실손은 바뀌는 거는 15년에서 5년으로 바뀌어요. 5년. 그러면 5년마다 어떻게 해요? 바뀐 실손 제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15년에서 5년 주기로 단축이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 사고 보험금 많이 청구한 분과 병원에 가지 않은 분들은 차등을 두겠다 하는 보험료 차등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나 비급여 이런 거를 분리해서 자기 부담금을 상향시키겠다. 그럼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어떻게 해요? 보험료가 인하되겠죠. 그런데 내 본인 부담금이나 공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혜택 보는 부분도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실손보험 고민해 보시는 분들, 전환이나 이런 걸 고민해 보시는 분들은 4세대 실손으로 바뀌기 전에 충분히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해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4세대 실손이 이제 7월 1일 날 오픈이 됩니다. 오픈이 되는데 기존에 이제 이 개정을 하는 게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갱신 때 폭탄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되는 거예요. 왜? 대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보다는 극소수의 가입자들이 너무 많은 과잉진료로 인해서 보험료 인상의 요인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개정이 되는 건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보통 1세대 실손을 갖고 있는 분들, 자, 내 돈이 하나도 안 드는 보험이죠. 병원에서 내가 입원하고 쓰는 모든 치료 비용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다 해주는 1세대 보험은 내 돈이 하나도 들지 않는 그런 실손보험이에요. 그리고 2세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드는 본인 부담금이 10%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나 1세대하고 그닥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탄으로 계속 보험료가 오르고 인상이 되고 부담되는 게 바로 지금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에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그래서 보통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보험료 인상으로 고민이고 이거를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병원을 많이 가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4세대 실손 의료비가 기존의 1세대는 비교를 해보면 70%나 인하가 되고 90%짜리 2세대에서는 50%나 인하된다고 하고 지금 현재 실손은 10% 정도 인하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손과 바뀌는 실손의 차이점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통 이제 1, 2세대 실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시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나는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이 되더라. 그래서 보통 1세대와 2세대에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착한 실손으로 많이 전환해서 들어오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착한 실손에는 어떻게 해요? 건강한 사람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보험료의 손실이 분담해서 짊어지고 갈 인원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 1, 2세대 실손은 어떻게 해요? 계속 극소수의 사람이 계속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보험료 인상의 폭을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1, 2세대 실손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면 내 돈도 안 들고 통원 치료를 해도 5,000원이나 10,000원 정도 공제하면 고가의 비급여 치료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의 실손으로 넘어오질 못하고 있죠. 왜? 나는 건강한데 보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버리기도 아깝고 새로 가자니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런 고민을 계속 끌어안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1, 2세대 실손보험은 내가 만약에 어떤 질환으로 계속 병원에 다니고 청구를 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나는 건강해요. 건강한데 다른 분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내가 보험료 인상을 계속 갖고 간다고 하면 절대 이거는 80세가 됐든 100세가 됐든 1, 2세대 보험은 유지를 할 수 없는 실손보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건강하다, 어떤 특정한 질환이 없다라고 하면 분명히 전문가와 상의해서 지금의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100% 전문가의 의견은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너무 좋은 1, 2세대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데 내가 건강검진을 했더니 어떤 나쁜 소견이 나왔다든가 어떤 치료가 예정되어 있다든가 이러신 분들 절대 전환하시면 또 안 되겠죠. 이런 분도 유지는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 2세대 실손보험은 내가 건강한데 보험료 인상의 폭이 너무 많은 분들은 꼭 고민을 하셔야 된다. 착한 실손으로 넘어오시는 부분을 고민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착한 실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착한 실손, 7월 1일 날 4세대 실손이 나오기 전에 착한 실손은 보험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병원에 입원하면 5천만 원. 똑같습니다. 그죠? 다치든 아프든 입원하면 5천만 원 한도 내서 급여 쪽은 10%,
비급여 쪽은 본인 부담금 20%예요. 그리고 통원, 하루 통원, 외래는 25만 원, 약값은 5만 원 똑같습니다. 다치거나 아팠을 때. 대신 이제 보험료 인상의 주 범위인 이런 비급여 치료인 거죠. 비급여 도수 치료나 주사나 또 MRI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3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손으로 했을 때 50세 남성분 17,000원대, 여성분 26,000원대. 그리고 또 40대는 12,000원, 15,0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착한 실손을 구성하고 있지만, 자, 1세대, 2세대는 이렇게 나는 실손보험만 준비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통합보험으로 실손보험만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원치 않은 담보들이 같이 탑재돼 있어서 종합보험으로밖에 가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월 나가는 보험료의 부담도 더 컸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적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처음 가입할 때하고 지금하고 보험료가 똑같아, 오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적립 부분도 같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적립 부분이 매년 5년에서 3년 갱신될 때마다 대체 납입을 해주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적립 부분이 다 소진이 되면 5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오르면 껑충 오르고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오르면 껑충 올라서 이 보험을 유지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에 실손보험을 전환한다 이렇게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보험료 산출이 40대, 50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실손은 말씀드렸듯이 15년 주기예요. 15년 주기. 4세대 실손은 5년 주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착한 실손도 15년에 한 번씩 변경된 제도를 따라가게 돼 있고 또 바뀌는 실손은 5년에 한 번씩 변경된 주기를 따라가게 돼 있죠. 그러면 어느 순간은 이 지금 착한 실손을 갖고 있어도 변경된 실손과 맞먹는 날이 올 거다. 그래서 고민은 3세대 실손이 4세대 실손보다는 보장의 혜택이 훨씬 넓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부담금의 부담이 더 적기 때문에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착한 실손 꼭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암 환자보다 그 암 치료제가 훨씬 더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암은 불치병이 아니고 만성질환이다.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대다 이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보험만큼은 한 개, 두 개 갖고 있는 분이 없으시죠. 보통 두세 개, 세네 개씩 이렇게 암보험은 갖고 있습니다. 절대 과하지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치료 기술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암보험 1, 2천만 원 갖고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항암 허가 치료비를 얘기하지만 이거보다 또 더 좋은 건 면역 치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항암 치료도 입원하지 않습니다. 통원 치료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에서 통원 한도는 너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암보험을 많이 준비를 해요.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요. 이런 항암 약물 치료비도 어느 정도 말기 환자, 폐암 환자 한 달에 8,900만 원씩 치료비가 듭니다. 근데 보통 이게 10개월, 1년, 2년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비싸지게 됐죠. 그러면 보통 이제 1년만 해도 6, 7천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요하는 게 바로 이 암입니다. 암. 그리고 이제 암은 암 진단 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거 암 진단 받으면 나라에서 다 해준다는데 그게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지만 내가 만약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요 굉장히 생활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음식 하나를 먹어도 유기농 식단으로 다 바뀌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암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나의 식단이 바뀌어요. 그러면 최저가로 한 달에 식단을 해도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1,200이고 우리가 암 5년 완치를 보면 5년에 식단비만 6천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은 여러 개 준비하는 거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에 맞는 치료 기술에 버금가는 보장 준비이기 때문에 암보험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암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혈관 질환이에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환경적인 것도 있고 유전적인 것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혈관 질환은 놓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식생활도 굉장히 서구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암 못지않게 나오는 게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 근데 혈관 질환에는 5가지 적이 있어요. 혈압,
당뇨, 고지혈,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 요거 말고도 뭐 비만도 있죠. 비만도 있고 어떤 환경적이나 유전적인 가족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을 갖고 있게 되면 바로 뇌나 심장 쪽의 질환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심장이 서서히 막힌다. 그럼 바로 협심증이죠. 협심증. 스탠드 삽입하고 바로 일상생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심장으로 가는 게 굉장히 꽉 막혀버렸다. 90% 이상 꽉 막혔다. 그러면 급성 심근경색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혈관 질환이 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 이런 위험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발병률이 높잖아요. 심장이 아니고 뇌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뇌가 갑자기 터지고 갑자기 막히고 이러진 않잖아요. 모든 건 전조 증상이 있고 서서히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동맥이 어떻게 해요? 풍선처럼 살짝 부풀거나 살짝 꼬인다. 이런 진단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대뇌동맥류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그 뇌혈관 진단비에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뇌혈관 안에서 터지느냐 밖에서 터지느냐 해서 뇌출혈이 오는 거고, 혈관 안에가 괴사돼서 막힌다. 그럼 뇌졸중, 풍을 맞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뇌졸중이라는 거는 질병에서 모든 것 증증, 무슨 증 이렇게 끝나지만 뇌 쪽 관련해서는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뇌졸중은 졸제 이렇게 말해요. 뇌가 졸제에 타격을 받는다, 적중한다. 그래서 뇌졸중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뇌가 졸업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 뇌졸중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혈관 질환에서는 뇌와 심장을 빼놓고는 절대 보험 준비를 잘했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19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너무 생활이 어려울 때 또 보험을 손대게 되고, 또 생활이 여유가 생기면 또 보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생활이 어려우면 이렇게 보험을 손대면 안 되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보험을 손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 준비를 다시 새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보험의 보장을 크게 넓게 길게 갖고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이렇게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0세 남성분이나 여성분들 충분히 이런 질환이 올 수 있는 나이에 이미 돌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30년 납 30년 갱신으로 해서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암진단비 유사암도 똑같이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암진단 받아도 바로 수술을 안 해요. 그래서 암세포 크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수술하지 않게 되면 항암치료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진단 받게 되면 1,000만 원, 또 항암치료 받게 되면 또 1,000만 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표적치료를 하게 된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3,000만 원씩 주게 되는 이런 표적치료, 항암치료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암진단비 이렇게 구성을 1,000만 원씩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아까도 단계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는 어떻게 해요? 혈관 질환의 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혈압 진단 받으면 200만 원, 또 당뇨 진단 받아도 200만 원 이렇게 받고, 내가 만약에 이로 인해서 뇌가 조금 부푸는 그런 전조 증상이 나왔다. 그럼 뇌동맥류 진단비 또 100만 원 받고, 일로 수술하면 1,000만 원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뇌출혈이 왔다 아니면 뇌가 막히는 뇌경색이 왔다 아니면 그런 어떤 혈관 질환이 왔다 그러면 또 뇌혈관이나 심장질에서 1,000만 원씩 받고, 또 수술하면 수술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비들은 어떻게 해요? 최초 1회 한 번 주고 재발했다고 또 주고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대 질환에서는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꼭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뇌혈관이나 허혈성 질환 수술비 1,000만 원씩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뇌졸중 진단을 받아서 어떤 재활치료를 하게 됐다. 그럼 300만 원 또 지원받을 수 있고, 또 병원에서 내가 급성 심근경색이 왔는데 심장 통증이 너무 아파서 이거 통증 클리닉을 받는다. 그럼 또 300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요즘은 혈관 또 약으로 녹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혈전용의 치료비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이제 40세 남성분, 여성분 해도 3만 원대 이 모든 담보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30년 납 갱신료도 어떻게 해요? 암 치료에 대해서 계속 표적 항암 치료 받는 거 나오죠. 혈관 질환 재발에도 재발했을 때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 특약 나오죠. 그래서 보통 3대 진단비는 이 정도 구성하셔도 적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수술비, 언젠가부터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수술비 보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술비 보험을 꼭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실손보험의 대체보완이에요. 실손보험의 대체보완. 자, 실손보험은 지금은 3세대지만 4세대까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진화해서 세대에 맞는 게 나오지만 본인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고 또 공제되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비 보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가장 좋은 게 어떻게 된다? 납입 면제. 실손보험에서 계속 청구해서 중증질환 진단받아도 납입 면제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술비 보험은 납입 면제가 되고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보험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수술비는 준비할 때는 매회 되는 거. 모든 수술이든 매회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수술 담보를 골라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수술비 담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질병 수술비, 질병 1종에서 5종 수술비, 뭐 106개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수술비가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계속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많은 수술비를 다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질병 수술비 50만 원에 또 종수술비 그리고 106대 수술비만 준비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수술 특약만 딱 했어도 우리가 가장 겁나하는 뇌나 심장질환 수술비도 2천만 원대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또 폐나 간장 이식 수술 해도 3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실손보험과 수술비 보험을 해서 간병비도 쓸 수 있고 유기농 식단을 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절된 소득의 대체 보완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경감금리에서 가장 많이 발견하는 대장, 용종 아니면 생활질환인 백내장이죠. 백내장 수술에도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106대에서 이렇게 중복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나중에 재발했을 때 또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수술비 대체 보완으로는 실손보험 대체 보완으로는 수술비 보험만큼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고민을 하셔서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기 전에 전문가 꼭 상의를 하셔서 유지하실지 고민하시는 부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가져가면 굉장히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수술비 보험이라도 꼭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오늘 강의 핵심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굉장히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험 문의를 특히 요즘 많이 주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겠죠.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돼서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두 번째는 건강이 너무 걱정돼요. 이거 두 가지일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2021년을 맞이해서 최대한 여러분의 보험을 저렴하게 좀 리모델링을 해드리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보장만 쏙쏙 골라서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크게 실비와 진단비, 수술비를 좀 자세하게 집중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중요한 만큼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우리 뇌 종양이 생기는 걸 이 악성, 양성 뇌 종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암 발병보다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럼 혹시 양성 뇌 종양에 대해서 뇌혈관 진단비나 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성 뇌 종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암을 얘기할 때는 양성과 악성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양성 뇌 종양이면은 악성은 아니죠. 양성이에요. 근데 이제 뇌 종양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2대 질환에 뇌혈관이나 뇌혈관 진단비나 뇌혈관 수술비가 들어가지만 이거는 혈관 질환이죠. 혈관 질환. 그렇기 때문에 양성 뇌 종양은 혈관 질환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종양이기 때문에 종양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뇌혈관 쪽에 질병 코드는 I로 시작을 하겠지만 여기는 종양이니까 아마 양성이니까 D 코드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뇌혈관이나 뇌혈관 수술비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통합보험을 준비할 때는 거기에 양성 뇌종양 진단비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 수술비나 아니면 1종에서 5종 수술비 또는 뭐 106대 질병 수술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복적으로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 뇌종양은 뇌혈관에는 들어가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악성이 아니라 양성인 만큼 흔하다 보니까 좀 보상을 아예 못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잘 알아보시면은요. 양성 뇌종양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를 가입할 수 있는 방법,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확률이 높은 보장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실손보험은 납입 면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진단비나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 면제, 저희 보장만 받는 거 이거 있잖아요. 네.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
보통 요즘은 이제 보험회사가 상품마다 납입 면제 기능을 다 탑재를 합니다. 탑재를 하는데 자동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싼 회사가 있고 아니면 납입 면제를 선택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 면제는 내가 담보 구성을 어떻게 하고 내가 몇 년 납에 몇 세까지 가는지 그래서 담보가 많으면 많고 아니면 보험 기간이 길게 되면 납입 면제 기능을 탑재하게 되면 그것도 보험료가 1, 2만 원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와 이제 플랜을 짤 때 납입 면제를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플랜을 같이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상품 자체가 선택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어서 내가 아주 저렴하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납입 면제 선택 안 하고 진단비 구성해서 가져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일정 진단을 받았을 때 보장만 받고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는 기능이죠. 납입 면제 기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고 유연하게 넣을 수도 뺄 수도 있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한번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요즘처럼 가계 경제가 위협받는 순간 보험 이거 보험료 너무 많이 나가는데 해지를 해야 하나라고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이럴 때 함부로 해지를 하셔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꼭 저희에게 보험 플랜 119로 연락을 주셔서 이 리모델링을 함께 해보시고요. 보험료는 줄이더라도 정말 나와 내 가족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반드시 구성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도움되는 보장 위주로 플랜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강진욱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보험을 볼 때 보험 앞글자가 어떤 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뭐 어린이 보험이니까 우리 자녀분들을 위한 보험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 궁금한 게 태아 보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어린이 보험이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태아 보험과 어린이 보험의 차이가 있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 어린이 보험 중에 태아 보험이 일부다라고 하는데 오늘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태아 보험은 출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보장은 뭐냐면 태아는 태아 보험을 가입하면 아기가 막 태어났어요. 그럼 태아 네.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바로 그 시점에서는 보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긴다면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아. 그런데
태아 이전에 가입했으니까 만약에 아기가 탁 태어났는데 어떤 질병이나 어떤 위험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이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임신을 하고 나면 우리가 보통 4주, 6주만 돼도 태아보험을 문의를 해서 가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은 이미 영세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대상이라고 하면 태아보험은 뱃속에 있는 태아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태아보험이 다 가입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산모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땐 태아보험 가입 못 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가입할 수 있을 거라 쉽게 생각했던 태아보험이 네. 엄마가 건강 상태 그 임신성 당뇨가 너무 심하거나 기존에 어떤 질환을 알고 계신 경우에 거절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태아, 요즘 다태아가 많은데 다태아인 경우에도 바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가 있는가 하면 이게 이제 거의 끝물 아니면 태어나서 가입하거나 이 정도로 아주 늦게 6개월 이후 또는 그렇게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태아보험이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보험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하면 태어나자마자 예. 이 보장이고요. 그래서 이 태아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2주 전에 가입을 해야 태아 보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산모가 정말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혹시 모르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당연히 원하실 것 같은데 요즘 전문가님 출산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저도 주변에서 출산 소식만 들으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했어요. 예쁜 아기 발꼬락을 너무 제가 예뻐요. 사진으로 올려 붙였는데 진짜 한 아기의 탄생은요 기적이에요. 네, 맞아요. 어마무시한 그 선호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건데 이 태어나면서 우리는 왜 태아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태어났을 때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도 있지만 생각보다 어떤 위험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도 요즘은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신생아 뇌출혈. 태어나자마자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제 가장 많은 게 저체중 또는 조기 출산이죠. 40주를 못 채우고 예. 27주밖에 안 됐는데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인큐베이터나 아니면 굉장히 아주 그 고난이도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호흡곤란, 선천성 이상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질병 코드에서는 Q 코드라고 우리가 보통 나눠져 있네요. 네, Q 코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질병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에 해당되는 게 이제 Q 코드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질병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보험이라는 게 어쩌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라서 제 이론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태아보험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보장이라고 제가 여기 써놨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소아백혈병, 뇌성마비, 인슐린 의존 당뇨병 또는 모야모야병, 그다음에 선천 이상 이런 심장 수술 이런 것들 어린이들이 생기는 정말 아주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의 이런 질병들이 태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태아보험일 때 가입이 가능하고 이게 1년 보장이 되는 것도 있고 30세까지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 태아보험을 가입해서 연락이 오시면 제가 태아보험은 최대한 빵빵 이런 말을 표현해요. 최대한 보장 많이. 예, 많이 넣어라. 근데 그러면 그럼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빵빵하게 넣으면 10몇만 원이 넘잖아요. 그 돈을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돈을 내면 네. 사실은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10몇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내기가 아깝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래서 아기를 아무리 빵빵하게 10몇만 원짜리 월 보험료를 넣어도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한 3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기가 기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혹시 모르는 위험을 대비해서 저는 이 태아보험을 조금 많이 가입하시고 보험료 부담도 한 3만 원 정도로 예를 들어 3개월 때 넣었다 그러면 예. 한 6, 7개월만 넣고 난 다음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이제 그때 이제 원래는 이 태아보험을 계속 가져가는데 예. 오늘 제가 특별히 테마 플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제가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태아보험 때 가입했던 지금 옆에 건강한 태아의 100세 보장이라고 했는데 네. 일반암, 고해감, 뇌혈관, 허혈성 또는 질병 후유장애 이런 여러 가지 그때 태아보험 때도 가입이 가능해서 그때하고 얘가 태어나서 바로 0세 때 가입한 거고 보험료를 비교해 봤는데 보험료 차이가 커요.
또 더 저렴하게도 되나 봐요. 그렇죠. 왜? 이미 이 아이는 기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그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네. 위험료, 즉 태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험료를 부담을 했던 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도 저렴해지고 또 하나는 내가 가입하고 싶은 보장, 뇌혈관이나 허혈성 또는 질병 후유 장애를 많이 가입할 수 있어요. 오늘 뭐 보시고 미래 손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임신 계획 있으신 분들이 뭐 내 아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태아 보험 가입은 일단 좀 보장 크게 필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키워드가 보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제 건강한 아이에게 어떤 걸 그러니까 바꿔줘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어린이 보험,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어른이라고 했거든요. 요즘은 옛날에는 어린이 보험이 보통 30세 만기, 25세 만기에서 한 15세, 20세까지밖에 가입이 안 됐는데 예. 요즘은 만 30세니까 우리나라 일반 나이로 하면 30살이, 31살이 돼도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서 어른이 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린이 보험이 좋은 이유가 가장 큰 게 납입 면제 조건이에요. 실제로 3년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의 어린이 보험의 납입 면제는 80% 후유 장애밖에 없어요. 자, 80% 후유 장애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망이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어린이 보험은 암, 그다음에 유사암, 즉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만 걸려도 납입 면제를 받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뇌졸중도 아니고 뇌출혈도 아니란 가장 범위가 넓다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이었을 때 보험료 납입 면제를 받고요. 후유 장애도 50%만 돼도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조건이 저는 100세 보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보험사에서 일반암 진단비를 1억까지 하는데 업계 한도를 보지 않겠다고 요번에 내놨어요. 그다음에 와. 뇌혈관 질환이 5천만 원, 질병 후유 장애도 1억까지 가입을 해주겠다고 해서 전 연령의 면책 기간, 감액 기간 없이 보장을 해주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아마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드리려고 이 자료를 좀 준비해봤는데 제가 왜 납입 면제를 이렇게 강조하게 되냐면. 네. 그 흔한 갑상선암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젊은 층 39세 이하의 그 갑상선암을 얼마나 앓고 있나고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는데 2017년도 통계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1년에 7,450명이 늘어난대요. 너무 근데 많네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냐면 사실은 우리 건강검진 때문에 그래요. 조기 발견 때문에. 그렇죠. 건강검진을 요즘은 내가 회사에 입사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내가 이제 돈을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40대 넘으면 나라에서도 해주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뇌혈관 또는 갑상선 이런 것들이 조기에 발견이 되는데 이 갑상선암이 얼마나 많냐면 옆에 표를 보시면 남자들도요. 10대 암 중에 6대 암에 들어가고요. 여자들은 1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좀 표에서 하나 설명드리고 싶으면 여자가 유방암이 2위잖아요. 그런데 암보험 준비하신 분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유방암, 즉 소외감 제외해서 유방암이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꼭 가져가고 싶은데 그것만 쏙 빼고 보장이 돼 있는 모르세요. 거예요. 본인은 유방암이 빠지고 있는 줄 모르는 일반암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보험증권을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작은 글씨를 전 유념해서 보다 보면 유방암, 방광암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유방암은 여성들한테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암보험 가입했어 또는 어린이 보험 가입했어 하고 뚜껑 덮어놓지 마시고요. 꼭 그 작은 글씨를 확인해서 그런 위험을 대비해야 정말 쓸모있는 보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보장도 그렇고 납입 면제도 그렇고 보니까 그냥 있다고 다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범위에 이게 좀 해당이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어린이 보험이 그게 좀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어린이 보험에 이제 리모델링을 시켜줄 때 어떤 보장들을 가져가야 네. 될까요? 자, 보험 중에는 한 번만 주고 끝나는 보장이 있는가 하면 계속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죠. 네. 그러면 자 우리가 100세를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런 일이 한 번만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여러 번 생길 수도 있어서 그렇죠. 보장을 받고 또 더 좋은 거는 납입 면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 갑상선암으로 해서 한 15세나 20세 때 납입 면제가 됐다고 하면 네. 80년을 공짜로 받는 건데 내 이 보장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쓸모 있는 보험을 우리 자녀에게 손자에게 만들어 줄 수 있겠어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게 늘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자, 이 질병 후유장애는 사실은 건강한 사람만 가능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저는 많이 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요. 네. 상해 후유장애,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자, 요런 거는 한 번밖에 안 주지만 재진단, 암 진단비가 있어요. 요것도 1년 주기가 있고 2년 주기가 있는데 요게 나이가 30세 넘고 40대가 되면 굉장히 비싸지만 어린이 보험에서는 그나마 저렴합니다. 그래서 요 재진단암을 가져가면 평생 나는 암 진단비를 가져가는 거죠. 납입 면제가 됐는데도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정덕 전문가님도 강의해 주신 수술비. 요즘은 132대가 요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32대요? 112, 106대 질병 수술비. 근데 이게 그 가지수마다 그 각 보험사에 약간 특징이 있으니까 그 질병 내용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해를 대부분 자꾸 놓치시는데 상해는 100세까지 가져간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척추 골절, 그다음에 5대 골절 이런 부분 저렴한데 꼭 챙겨서 가입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 어린이 보험으로 가져갈 때 같은 보험료라도 훨씬 더 보장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할 때 혹은 리모델링을 좀 해줄 때 고려할 사항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보험은 철저하게 그 가족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보험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혈압이 있는 집안에서는 혈압이 나오고요. 네. 암이 좀 많으신 분은 암이 나오는데 암은 또 가족력과 또 다르게 또는 직업의 특성이나 사회 환경 때문에 발생해서 조금 더 범위가 넓지만 혈압이나 심장 질환 같은 경우서는 대부분 가족 병력하고 똑같이 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친가나 외가 가족 병력을 꼭 고려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업에 대한 위험도 있고요. 현재 나의 건강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내가 많이 보장을 받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30년 이거 내야 되는 보험료거든요. 그래서 내가 월 가입 납입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가입을 해서 끝까지 가져갈 때 내가 성공하는 거지 중간 해지하면 보험회사만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유념해서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 이 어린이 보험에 어떤 분들이 좀 바꿔주시면 좋을지 마지막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처음 어린이 태아보험을 가입해서 지금까지 그냥 나는 어린이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어요. 한번 요번에 비교 한번 해봐 주세요. 네. 그다음에 만기가 25세 또는 27세에 끝나는 30세 이전 만기가 도래하는 자녀 보험을 아직 갖고 계신 분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년 이전에 즉 납입 면제 조건이 지금처럼 아니라 80% 후유장애만 있는 어린이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이번에 한번 그 보험사와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어떤 게 더 좋은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보험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아 보험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분, 혹은 어린이 보험을 가입시켜줬는데 한 3년 전에 가입을 시켜주신 분, 그리고 이 30세 만기로 좀 짧게 가입을 해주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주시는 게 뭐 무조건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납입 면제 기능의 그 범위 자체가 훨씬 넓고요. 그리고 한도도 보장이 굉장히 유리해졌다고 하니까 만 30세가 안 된 우리 자녀가 있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시고요. 자,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가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죠.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저는 그 몇 년 전에 예. 그 아는 사람을 통해서 딸 아이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잘 듣겠지 하고 방치했는데 조금 전에 그 전문가께서 설명해 주신 중요한 그 보장들이 과연 제대로 들어있는 어린이 보험인지 예. 궁금해서 확인차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또 맞춤 플랜이 필요하니까요. 우리 따님분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90년 10월생이니까 저희 아이가 31살이네요. 30대 초반이시고 자녀분 보험이 전부 같은 회사에서 동양생명에서 가입을 시켜주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걱정되는 가족력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 애는 지금 뭐 그게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한 편인데요. 네. 친가로는 저하고 제 남동생도 고지혈증 약하고 혈압약을 복용 중이고요. 예.
저희 아버님도 고혈압 약을 오래 드시다 돌아가셨어요. 거기다가 저희 장모님이 예. 대장암으로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러셨네요. 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딸 예. 보험이라도 좀 제대로 챙겨주고 싶어 전화했습니다. 네, 잘 봐드리겠습니다. 가족력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초반인 따님분의 증권입니다. 동양생명에서 3건 가입해 주셨어요. 암보험과 실비, 그리고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11만 원 가까이 되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지인 통해서 아버님께서 사랑하는 따님의 보험을 3건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 보다 보니까 이 가족력을 비롯해서 보장을 잘 준비했는지 좀 도움을 원하신다고 해요. 강진욱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지금 우선 보내주신 보험증권을 훑어봤는데 이게 지금 실손보험 우선은 제가 요거는 제끼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속 하나로 암보험이 순수 보장형인데 요게 지금은 예를 들어 일반암이 1,500만 원이면 10년이 지난 다음에 3,000원 준대요. 근데 10년 지난 다음보다는 암이라고 하는 건 언제 발병할 수 있지 모르니까 요거는 제가 조금 10년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3,000만 원을 받는 것이 준비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요거 같은 경우도 해지를 좀 권유해 드리고요. 또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가족력에 뇌졸중 혈압약을 들고 계시고 가족력을 가지고 계신데 뇌출혈 진단비만 있으신데요. 그래서 뇌출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혈관이 터져야만 받는 보장이라서 뇌혈관 질환으로 좀 바꾸고 수술비가 2에서 5정 3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술 보장을 바꿔서 좀 보강을 해드렸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험료는 조금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험료의 부담은 어떠세요? 글쎄요, 얼마라고 말하긴 그렇지만은 자녀라고는 딸 하나뿐이라서 필요한 보장에 들어가야 한다면은 조금 비싸도 준비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자신 있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손해보험사 2군데를 나눠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보험사마다 가입하는 한도도 좀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유사암 같은 경우가 요즘은 1,000만 원씩밖에 가입이 안 돼서 이걸 2군데로 지금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보험사에서 이제 어떤 것을 강조를 해서 일반암은 제가 6천만 원을 가입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AB 손해보험사에서 나눠서 했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진단, 암 진단비는 1년 주기로 1,0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걱정되시는 뇌혈관 진단비 3천만 원, 허혈성 진단비가 3천 들어갔고요. 수술비를 1,000만 원씩 넣었고 거기에 106대 질병 수술비에 2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2천만 원에는 뇌혈관, 심장, 그다음에 뇌혈관, 간, 당뇨 이런 다양한 우리가 얘기하는 15대 질병에 2천만 원 진단비가 반복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력에 가지고 있는 질병 되고요. 그다음에 암 수술비를 600만 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아까 질병 후유장애는 3천만 원인데 요거는 반드시 90세 보장으로 해주셔야 보장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90세 보장으로 해드렸고요. 말씀드린 5대 골절 진단비 요거 250만 원, 수술비도 250만 원, 골절 진단비. 특히 골절 진단비를 준비하실 때 치아 파절 제외보다는 치아 파절이 포함된 조금 비싸거든요. 제외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아 파절 포함한 골절 진단비를 같이 준비하시는 걸로 했는데 보험료가 조금 5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한 15만 6천 원 정도 됐거든요. 네네네. 이 정도는 괜찮으실 것 같은가요? 네, 전혀 딸 하나뿐인데 그 보험료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전혀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 상세한 보장은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2개를 비교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따님분이 지금 건강하시고 젊으시니까 이때 한 번에 좀 리모델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가님께서 자신 있게 건강합니다. 보장 훨씬 더 네. 크게 바꿔드렸으니까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요. 우리 자녀분 아무리 지금은 건강해도 가족력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좀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 30세 이전이면 어린이 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서둘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정리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